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틀 전인 월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달을 넘긴 이 시점에 여론조사상으로 30% 내외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문민시대 이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빠른 시일에 지지율 낙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걸 돌파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로 대통령 자신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홍보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게 지지율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곁들여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내분을 겪고 있고, 곁들여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등 그리고 일부 장관들의 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거 관계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내고 11달 만에 이 대통령이 됐는데, 세 가지 이 지뢰를 안고 출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째 지뢰는 170석이 넘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야당의 존재입니다. 뭐든지 흠집 잡을 수 있고,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될 수 있는 법안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반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강력한 지뢰가 첫째고, 둘째로는 정당 생활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당대표도 해보고 원내대표도 해보고 한 이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은 완전히 생소한 평당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당의 적극적인 우군 없이 출발했고, 이게 두 번째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정무 감각을 채 익히기도 전에 선거 끝나고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름 휴가가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원래는 남해안 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그냥 집에 머물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상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게 홍보가 돼야 되고, 나쁜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놓고 볼 때에 윤석열 정권의 비서실이나 그를 돕는 여당 쪽에 홍보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내팽개쳐 있다. 그 대통령 출근 때 약식 기자회견 하는 그 이상으로 다른 홍보가 물밑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거기 대통령실에 홍보 수석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점은 하나 대비되는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이틀인가 사흘째에 상춘제에 점심을 먹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양쪽으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한 7, 8명이 쭉 이렇게 횡대로 서서 커피 잔을 들고 한참 걸어 내려오는 사진, 이것이 보도가 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보도가 됐어요. 저처럼 그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게 물건이 되는구나. 왜? 그 앞에 완전 100% 불통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게 상춘제에서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잘 되겠구나 했는데, 그건 반짝 효과지만 그 효과가 임기 초에 지지율을 올리는 데 나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좋게 보이게 하는데 지금 윤석열 팀에는 그런 걸 도모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도 이거 PR을 잘하면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글인데 이것도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에 실패하고 있는 예로서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2개월 남짓 사이에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이걸 종식시키고 연장을 반대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그 동맹 협력 강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홍보 자료가 되는 것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점이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찰국 설치 반대가 높고 찬성이 낮게 돼 있어요. 이게 약 뭐 20%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이 국민들 탓할 수가 없지요.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럼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안에 안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무수석실, 그 다음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직할 통치를 했는데 그 경찰 독재국까지요. 그것을 탈피해서 행정안전부라는 쿠션을 두고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그것이 어떻게 경찰 독재국가로 가는 것입니까? 이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 뭐 이생מן 장관이 가끔 가다가 뭐 짧게 외마디로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에선가 반발하는 경찰서장 회의 등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만 해버렸거든요. 가령 이것도 대통령이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면 당연히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이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 정권이 경찰을 어떻게 다스렸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찰국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언론 보도에 국기문란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밑에 보조자 중에 이것을 제대로 장관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면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없었다. 이게. 저는 그저께도 힘을 줘서 말씀드렸지만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회견은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국민의 봉사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다 하는 그거 보이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 건강하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때는 가볍게 대답을 하고 그 외에 계속해서 국무위원급 낙마가 계속되고 있다.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서 본인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기자회견장에 가야 됩니다. 지금 취임하고 윤 대통령 기자실에 내려가서 기자회견 한 일이 없지요. 이걸 도어 스태핑은 보조수단이고 기자회견을 주수단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경찰국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얘기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 그 부분 기자회견장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장에서 소상히 얘기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얼마만큼 부채가 쌓이고 터무니없이 나주에 무슨 한전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적자투성이로 만들고 있다. 그 한전공대도 나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대통령이 두려움 없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기에 국민들의 이 이해도가 낮아가 반대율이 높은 것일수록 대통령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보도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경향신문 등 뭐 이 정권은 죽어도 지지하지 않을 뭐 그런 언론들에서는 김건희 리스크 또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서 뭔가 해서 봤더니 김건희 여사하고 평소에 친한 것으로 자처하는 어떤 법사가 광범위하게 이권운동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 법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게 한 꼭지. 둘째로는 지금 외무장관 공간을 대통령 공간으로 이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일테면
건설업체죠. 건설업체가 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왔던 전시기획사 코파카바나, 요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코파카바나의 후원사 중에 하나가 그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가지고 김건희 여사 덕을 보고 있다. 경향신문에 이혹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원사가 아니다. 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코파카바나의 후원사가 아니다. 그러면 명단을 밝혀라 한 데 대해서 이건 보안 사안이니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중간층 국민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가 하면 절반의 의혹은 남아있는 겁니다. 절반의 의혹은. 후원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니라면 그럼 밝혀라. 건설회사를.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의 공사를 맡은 회사를 공개하면 그 공사 과정에서 그 관저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알려질 위험이기 때문에 보안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걸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의혹이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은 어떠냐? 이거 김건희 여사와 관계되는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 그 대통령 반드시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면으로 얘기됩니다. 제가 그저께 예를 든 것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 비판자들이 왜 반려견을 안고 출장을 다니느냐, 출장을 다니는 것만큼 그 개에 대한 이게 교통비도 이게 산출돼야 되니까 그게 국고 낭비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화가 끝까지 났겠죠. 속으로는 기자실에 나타나가지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 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개 수준을 전락시키는 그런 아주 높은 홍보 수단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게 부과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은 또 터졌다. 의혹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저도 포함됩니다. 제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언짢아 죽겠어요. 왜 자꾸 이런지, 왜 자꾸 이런 기사가 나는지. 물론 나는 거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기사가 나는지. 이걸 한꺼번에 잠재울 방법을 윤 대통령 강구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세요.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리고 그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회사 이름 밝히세요. 그게 뭐 대단한 보안 사항입니까? 밝히세요. 밝히세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홍보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한 머리를 쓰는 사람도 타경민유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대 대통령이 직접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하고 이거 5년 동안 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발 거짓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는 윤 대통령이니까 앞에 대통령이 안 하던 부분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심을 얻고 그 민심을 등에 얻고 야당의 무차별 무책임한 공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도 이준석이가 나에게 대해서 총질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심경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민심이 대통령 편에 설 수 있도록 대통령이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기자회견이다. 이거 역대 대통령도 안 했던 일이다. 모든 현안에서 수시로 기자회견한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아예 안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수단이 있고 그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걸 활용하지 않느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당 내부 사건과 관계해가지고 이제
인사쇄신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 비서실 쇄신해야 됩니다. 지금 비서실장 김대기 씨는 실제로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서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나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막대기 같아. 막대기. 좀 심하게 말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에 부담이 될 만한 얘기는 아예 피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할 뿐 아니라 이게 밑에 수석 비서관들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다. 민심은 이러하다. 근데 대통령 생각은 지금 미처 모르겠다. 그러나 이걸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할 거 있겠느냐. 대통령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고 얘기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하 민심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비서실장.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데다가 거기 수석 비서관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 내 이름은 지금 확실치 않게 밝힐 수가 없는데 이게 윤핵관을 도우는 얘기를 그 태연히 하고 있어요. 윤핵관. 그게 되면 그게 대통령 생각처럼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비서실, 그리고 홍보팀도 2달 남짓 사이에 이게 뭘 하는지 굉장히 약체로 보이고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이게 핵심인데, 역대 정권에서 이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첫째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며 윤 대통령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종식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등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끝까지 깊이 인식한 사람이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저 대재벌 회사의 상임 공무원으로 앉아 있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톡 튀어나와가지고 비서실장이 된 그런 사람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혼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뭐 괜히 흥분하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 종식을 위해서 우리 제야에서 그 일원으로 제가 외치고 다닌 것은 도구로서 윤석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말 나온 김에 지금 국무총리나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도 맡았던 저는 한 번도 선거운동 개시되고 비로소 우리는 이 종북정권 종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흠이 많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모으자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검찰총장으로서 이 나라의 국기를 바로 세웠다고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니 표를 모으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 말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 서술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나 주요 강요들 그리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이 이런 정신무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투철한 정신무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적당히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모면하고 호도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른 사이에 많이 느끼고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여러 얘기를 매일같이 듣게 되면 전부 중구난방이 되기 쉬우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심정을 딱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게 나를 제대로 보좌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제대로 보좌할 강요가 누군가? 지켜보고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